요양원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귀가 들리지 않는다던 남자는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가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의 소리를 놓친 적이 없다는 사실도요. 아내는 그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다며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요양원 직원들은 익숙한 얼굴로 그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도 문제 없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 남자는 조용히 귀 안쪽에 숨겨둔 작은 장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군요. 버려지는 날. 이도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요양원 현관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그의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 하나만 덮여 있었죠. 곁에 서 있던 아내 최은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정말 한계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길은 도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전문적으로 봐준다잖아.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반응에 은숙은 안도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직원 2명이 다가와 도연의 휠체어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도연의 귀에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죠. 복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 입소하신 분이세요. 청각장애 있으시고 치매 초기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도 거의 못하시나 봐요. 반응이 없네. 도연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편이 앞으로 훨씬 편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배정된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호출 버튼과 작은 수납장이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귀 뒤쪽을 눌렀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낮에 잠깐 스쳤던 그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야 한다고요. 복도 끝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험, 보호자, 관리라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들. 이도연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요양원은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지는 곳이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죠. 어디선가 발소리가 났고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직원 둘이 나누는 대화였죠. 오늘 입소한 그분 말이에요. 아, 보호자 단독 관리로 들어온 분? 도연의 심장이 아주 잠깐 빨라졌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문제 없대요. 서류도 다 깔끔하고. 그럼 요양원 쪽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진행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만졌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은 다시 손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죠. 문고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안을 살피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눈꺼풀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더 축 늘어뜨리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반응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만족한 듯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하네요. 응답 없고 의식 저하 기록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연은 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휠체어에 실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판 위에는 미음과 약 봉지가 놓여 있었죠. 약 봉지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복잡한 성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아래에 숨겼습니다. 삼키지 않은 약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는 이미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도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도 알고 계세요. 상태 더 나빠지는 걸로요. 네, 일정 맞춰서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떨어뜨린 척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지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듣는 것을 넘어 남겨야겠다고요. 소리 하나, 문장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의 선택. 이도연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점점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끝이라는 결론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날까? 반응 없어요? 복도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 저래요. 거의 못 들어요. 다른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내기엔 너무 이르다.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식판이 놓이면 반박자 늦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약을 삼키며 일부러 흘렸고 휠체어에서는 몸의 균형을 자주 잃는 척했습니다. 요즘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기록에 그렇게 적어두세요. 네, 반응 둔화로요. 짧은 대화들이 그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응 둔화는 관리하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쉬워지면 처리도 쉬워집니다. 그는 결코 쉬운 대상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도연 어르신, 상태 좀 볼게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손 좀 잡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손목에 닿는 순간 도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바로 다시 힘을 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착각이었나? 여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분 원래 이래요? 네. 거의 의사소통 안 돼요. 그런데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여자는 기록지를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은 잘 못 보신다고 했죠? 누군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눈이 너무 또렷한데.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여자가 병실을 나서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위험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들키지 말아야 할 균열. 박미영은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숨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좀 이상하네. 박미영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가요? 다른 직원이 무심하게 되물었습니다. 악화 속도가 너무 일정해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도 보통은 들쭉날쭉해요. 대화가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영이 들어와 도연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도연 어르신, 들리시면 손 좀 움직여 보세요. 도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움직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를 적었습니다. 반응 없음. 그러나 펜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묘하게 강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 이분 상태 다시 보래요. 지금요? 네. 지하 쪽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도연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지하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계산했습니다.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시예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직원 둘이 도연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휠체어로 갑시다. 벨트 채워요. 금속 잠금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순찰이 잦네. 괜히 말 많아지면 골치 아파. 직원들의 대화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미영이 멈춰섰습니다. 지하요? 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도연의 귀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분류 단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소독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알겠습니다. 목소리들이 본능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회색 철문 앞에서 직원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이곳이 병실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침대들이 나란히 놓인 공간을 본 순간 박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치실이에요. 직원 하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오는 곳. 그 말이 이 공간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옮겨지는 순간 박미영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은 거의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벨트가 채워지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미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그녀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이 끝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다음은 행동뿐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문. 지하 공간은 위층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독 냄새가 진했고 발소리는 이상할 만큼 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곳이 사람을 오래 두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휠체어가 회색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맞죠? 응, 맞아. 짧은 대답 뒤 카드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계세요? 곧 정리될 분들이요. 말은 낮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도연의 몸이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벨트 채웁니다. 손목부터요. 금속 잠금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고정되는 순간 도연은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 기록은? 반응 저하, 의사소통 불가. 도연의 존재는 몇 줄로 끝났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죠? 지금은요. 그 대답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 하나가 하품을 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셋이네. 원장님이 빨리 처리하래.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기 점검 및 처치 진행 중입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벨트는 오래된 탓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처치 안 들어갔죠?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기록은 다 끝났어요. 그래도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미영이 안으로 들어오며 커튼을 빠르게 닫았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해야 합니까? 박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들리세요? 다 들립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지금 말하면 죽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영은 그제야 이 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복도에서 무전소리가 울렸습니다. 원장님 내려가십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벨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그래도 풀어주세요. 찰칵. 벨트 하나가 풀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돌파였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선택은 끝났습니다. 닫히기 전에 열린 틈, 박미영은 벨트를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일단 상체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원장님 오십니다. 무전속 목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박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영이 재빨리 커튼을 반쯤 열었습니다. 휠체어로 돌아가야 해요. 못 갑니다. 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이면 아직 기록 수정 가능해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선택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박미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처치 전인가?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이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 준비 중이었습니다. 박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떨군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환자였습니다. 원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분이군. 그의 시선이 도연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생각보다 말끔하네. 원래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원장의 시선이 도연의 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일부러 시선을 늦게 피했습니다. 눈은 잘 안 보이신다 했지. 네. 그런데 원장의 말끝이 길어졌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이 났습니다. CCTV 3번 구역 오류입니다. 지금요? 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 원장이 고개를 돌린 순간 박미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몸을 낮추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원장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처치실로 옮깁니다. 박미영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의 귀에는 원장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이동 경로는 CCTV가 가장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호출해놨지? 박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환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질문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갑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발음이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말했어요? 박미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들립니다. 다 보고 있고요. 그 말이 복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 순간 열렸습니다. 짧은 딩소리가 해방처럼 울렸습니다. 박미영은 망설이지 않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원장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멈춰.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이미 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추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소리. 엘리베이터가 위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조명과 함께 로비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의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쪽으로 가요. 박미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원장 바로 쫓아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면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요. 도연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러면,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여러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걸으시잖아. 환자 아니었어? 작은 목소리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요양원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분류를 당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은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내세요. 도연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요? 언론, 보호자, 구청, 경찰도요. 짧은 대화 속에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원장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환자 다시 데려가세요. 환자 아닙니다. 도연이 즉시 받아쳤습니다. 증인입니다. 무슨 소릴? 지하 처치실, 침대 3개. 도연의 말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박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삭제하려던 로그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단단했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촬영 중입니다. 라이브예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원장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그가 박미영을 노려봤습니다. 사람 편입니다. 짧지만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로비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지하에서 눌려있던 소리가 마침내 밖으로 나와 닿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리의 온도. 요양원 앞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나란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소라는 밖으로 흘러나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연기가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만 받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박미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고 후회하십니까? 도연이 조용히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제일한 것 같아요. 경찰이 원장을 호명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원장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조명 아래에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처치실은 전면 봉쇄합니다. 관련 직원 전원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의 말이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의 말에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분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부터 찾아주세요. 박미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다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이 공간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요양원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차들은 떠났고 남은 것은 정리되지 않은 흔적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개인 소지품이 담긴 작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보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귀에 다시 끼웠습니다.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멀어지는 사이렌 잔향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형사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밖으로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출입문을 지나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누군가 부축하지 않아도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혔고 요양원은 평범한 건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남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 들리지 않던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들리지 않던 이름들, 구독, 좋아요, 유도 포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간판을 내렸고 건물 앞에는 철거 예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안에서 사라졌던 시간과 이름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들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서류에서 빠진 사람들, 보호자가 더 이상 찾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관리인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웃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잘 들려서 세상이 좀 시끄럽네요. 그 말에 둘은 조용히 웃음을 나눴습니다. 박미영은 간호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무지를 옮겼고 환자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묻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우편함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 처치실에서 발견된 명단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고 마음속으로 하나씩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하루가 끝나가는 소리. 도연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번만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준 시간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연은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지나쳤을 이야기들을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